대합 시청자 덕신 EP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PC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덕신 EPC 함께 볼 건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외형 성장이라든가 영업이익 둘 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못 가는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또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설회사, 데크플레이트 회사는 뭐 모듈러와 관련이 있고, 이 모듈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뭐 재건, 그리고 뭐 네옴시티, 뭐 이러한 전쟁 이후에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이 덕신 EPC의 단기적인 모멘텀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 관련해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종식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전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재건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뭐 유의미한 수급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 전쟁에 대한 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종전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내비쳤다? 이스라엘이 내비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마스가 휴전하자 뭐 이런 내용들은 많았어도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떤 내용을 했냐? 하마스의 괴멸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얘네들이 다 부서질 때까지 지속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요렇게가 하마스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현재 이 가자 지구인 이 북부 지역을 현재 다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 있고 사실상 지금 이 라파 지역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부분만 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라파 지역에 이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해당 민간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이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140만 명의 이상 민간인이 피난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국과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이 굉장히 많으니 여기서 이제 시가전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니 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도 현재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쟁이 점점 머지 않았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고 앞전에는 휴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종전 내용에는 결국에는 뭐 인질 석방, 뭐 이스라엘군 철수, 뭐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질이 현재 뭐 40명 정도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900명 이거를 맞교환하는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호재거리의 이슈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자 협상은 진전되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라파 전투 계획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방금 그 최하단에 있는 게 라파 지역이고 이 이스라엘이 라파를 침투하겠다라는 계획이 승인났다라는 소식인데 종전 논의가 시사되고 있는 지금에서 전투 계획이 승인됐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뭐 시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쯤 정말 될 것인가 일정은 잡히진 않았고 조금 먼 얘기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재건주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 전쟁이 이제 끝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재건주 전반적으로 강한 수급까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놓고 보게 되면 과연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을 복구하는데 우리 이 한국 기업들이 침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가자 지구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이 되고 물음표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대감으로는 언제든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재건주가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전쟁 사건이 발발을 더 심화가 되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이제 완화되고 뭐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올 때마다 이 대건주는 올라가는 습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5차 중동 전쟁이 이제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재건주들이 대부분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과연 연관이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재건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서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습을 하고 최근에는 이 석유와 관련된 또 부분을 파괴하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휴전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종전에 대한 얘기가 29일 오늘이죠. 이 중재국들과 뭐 이집트 카이로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후속 기사가 그 다음에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 한층 더 반등을 이뤄낼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재료를 삼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덕신 EPC가 지금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 평선 121선과 241선이 중요한 추세의 변곡의 자리이기도 한데 이 구간을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잠시 뚫더라도 주가가 안착해주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시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덕신 EPC가 갖고 있는 데크 플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건설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건설업 경기가 이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건물에 착공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지금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수익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시점이고 무엇보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원가율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탑티어 건설사라고 불리는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GS건설 뭐 등등 해서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이 원전 수주를 뭐 2조를 갖고 와도 10몇 조를 갖고 와도 주가가 잠시 올라갔다가 다 빠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현재는 이 건설에 대한 시향이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수주와 이런 영업이익 확대,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덕신 EPC 마찬가지죠. 23년도 실적이 외형 성장도 일어났고 영업이익 역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게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결국에는 이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건설업 시황의 전반적인 어떤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원래 이 종목 자체가 막 주가가 크게 막 올라가고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어떤 작은 박스권 그리고 큰 박스권 구간 안에서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구간도 작은 박스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큰 박스권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하단에 매수해서 상단 저항선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이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실 때는 기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과거의 패턴을 찾아서 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결국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거에 항상 이러한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저항선까지 항상 수익 구간을 주더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지만 항상 이 박스권 매매에서는 하단에 사서 위에서 팔고 이런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